오늘 강의는 단계별 악성 코드 기초 9차입니다. 쉘코드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쉘코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쉘코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오늘 차례는 이제 이 쉘코드 강의를 이제 두 파트로 나눴어요. 첫 번째 파트는 쉘코드 기초 설명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쉘코드 분석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쉘코드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쉘코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번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쉘코드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쉘을 수행하기 위한 코드잖아요. 그 쉘이라는 것은 이제 리눅스에서 보면 배시 쉘도 있고 C 쉘도 있고 여러 가지 쉘이 있잖아요. 쉘이라는 것이 이제 사용자 명령을 받는 프로포트잖아요. 쉘 코드를 쉽게 말하면 그 공격자가 원하는 실행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쉘 코드냐면 원래 그 기원이 리눅스에서 그 쉘을 실행시키면 이제 루트 권한이 쉘을 획득을 하면 루트 권한으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제 원래 리눅스에서 제가 알기로는 리눅스에서 기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쉘 코드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윈도우에서 보면 이제 악성 코드 제작자가 실행하기 원하는 코드를 그냥 쉘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쉘 코드라는 것은 이제 악성 코드 제작자가 수행되기 위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쉘 코드로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커맨드 창을 띄우는 프로그램을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쉘 코드는 쉽게 말하면 해커가 수행하기 위한 그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해커가 만약 CMD를 수행을 하려면 이처럼 그 CMD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거를 디버거로 보면 디스어셈블로 이동. 이거를 보면 이제 이런 코드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인텔 CPU에서 실행이 되려면 이런 코드들이 필요한데요. 네, 이런 바이트 코드들이 보이시죠? 이런 바이트 코드들을 결론만 말씀드리면 쉘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인텔에서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어 코드로 어쨌든가 기계어 코드로 변환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 C 언어가 그 기계어 코드가 바로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바이트 코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바이트 코드로 만드는 것이 이제 쉘 코드 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처럼 이걸 조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확대가 안 돼. 확대가 어쨌든 뭐 잘 보이실 것 같고요. 이 정도 크기면 네. 여기까지 와서 이제 쭉 보시면 이게 CMD거든요. CMD 문자열이고 winxcc라는 함수를 여기서 호출을 합니다. 여기서 호출을 하고 exprocess 함수를 마찬가지로 여기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이제 이거를 이 디스어셈블 코드를 좀 따와서 필요한 것만 따와서 이 필요한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 바이트 코드를 숨길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필요한 코드, 쉘 코드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다 좋은데 winxcc 함수를 호출할 때 조금 특이하죠. call 뭐 winxcc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제 디오드 ptr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여기가 임포트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네 쉘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 그 winxcc 함수의 주소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걸 호출하기 위해서는 그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은 디버거를 통해서 winxcc 함수의 주소를 알아내는 건데요. 여기서 winxcc 주소를 보면 이제 7544 DAB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메모장에다 조금 적어 놓을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쉘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winexit 함수를 주소를 알아냈고 이제 terminate process 이 함수의 주소를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복사 주소를 하면 x 이렇게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냐? winexit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콜 명스 7544DA 비공 명령에 해당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winexit 함수가 여기라면서요. 아예 그 여기라면서요. 그러면 네 여기 함수를 호출해야겠죠. 콜 어쩌고저쩌고 하는 여기 콜 winexit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 콜 명령을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이 명령에 해당되는 명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명령의 이제 쉘 코드가 되는 거죠. 기계의 코드가. 그러면 실제 실습을 할 텐데 이것을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 저희가 아까 그 필요한 코드라고 말씀드렸죠. 실행이 필요한 코드. 디스어셈블 된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셈 코드가 아주 간단한데 cmd 문자열을 배열에 놓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는 여기에 매칭이 되죠. cmd4 여기에 조금 어셈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셈블리 코드죠. 네. 배열에다가 그냥 여기는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632 C고 6D가 M이고 네, 64가 아스키 코드로 D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문자열이 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열에 넣는 것이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문제 없고요. 여기는 이제 매치되는 코드가 무엇이냐? winexit, showmit, cmd하고 show입니다. swco는 매크로거든요. swco는 그 윈도우 헤더 파일에 있는 그거는 이게 5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sw 이거 5로 이제 디파인이 되었죠. 이게 매크로로. 매크로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5로 의미한다. 그럼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금 여기서 함수 규약 호출을 조금 함수 호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 함수에는 이제 매개 변수가 있잖아요. 문자라고 하면 근데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winexit, cmd, sw, show 이 함수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push라는 명령이 있는데 push라는 명령은 그 스택에다가 값을 push 올리는 거예요. 함수에서 매개 변수를
있는, 예를 들면 이렇게, 스택이라는 것을 조금 자료 구조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동전 쌓기잖아요. 이렇게 동전을 이제 맨 아래부터 쌓잖아요. 5, 4, 3. 예를 들면 5개를 푸시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맨 밑에 5부터 푸시를 하고 4, 3, 1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하는 것이 이제 스택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맨 밑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푸시. 이것이 이제 자료 구조형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택 있어요. 스택. 함수를 위한 스택. 그러면 저희는 이제 윈 exit, exit, cmd, sw show를 호출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부터 푸시가 되어야 하냐? 그 마지막 sw show부터 푸시가 되어야죠. sw show가 푸시가 되고 그 위에 cmd 문자열이 푸시가 되는 구조입니다. 조금 증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게 디버거를 달아야 하겠죠. 분리시키고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좀 디버그 하겠습니다. 수경을 열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거 닫을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푸시가 스택을 좀 봐야겠죠? 스택이 어딨냐? 호출 스택이. 아이고, 이거 스택을 어떻게 보는지 잠깐만 검색 좀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그 모드에서 스택 보기. 호출 스택이란 놈이 여기 있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그냥 디버거로 볼게요.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 쓰지 말고 일반 디버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컴파일한 그거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디스어셈블러 코드로 이게 기계역 코드잖아요. 디스어셈블러 코드하고 기계역 코드는 1대1 매칭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기계역 코드를 작성을 하고 컴파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코드가 거의 일치하죠. 여기는 맨 위에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임시로 그 디버그를 위해서 만든 코드고 실제 코드는 여기를 좀 크게 해드릴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한 16으로 하면 돼요.
예, 비교를 하시면 거의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매치되는 것이 이 코드이고 1대1로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작성한 디스어셈블 코드하고 1대1로 매치가 되죠. 그런데 여기 함수 호출을 보시면 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얘도 조금 크게 해드릴게요. 얘도 한 16으로 해드릴게요. 스택을 보시면 푸시 순서를 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인자가 CMD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가 여기서 5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꾸로 푸시를 한다는 거죠. show 이거부터 SW show가 5잖아요. 5부터 푸시를 하고 그 다음 CMD 문자열의 주소를 푸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스택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점프로 따라가 보시면 CMD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쪽 보시면 CMD라는 것을 좀 크게 해드릴게요. CMD 문자열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 CMD. 네. 여기 널 문자까지 해서 CMD. 그런데 여기서 보실 것은 이 옆에 그 가운데 있는 바이트 코드거든요. 이 바이트 코드가 결국에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만들려는 쉘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 기계어 코드라는 것이 이진수로 되어 있잖아요. 이진수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조금 보기 쉽게 16진수로 표현한 것이 이제 헥스라는 16진수 16진수잖아요. 이 16진수 표현인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 C645FD 만약에 쉘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코드 상태 자체를 실행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소스 코드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로 만든 것 소스 코드로 해서 빌드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코드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코드 자체를 그냥 붙여넣기를 해서 실행을 하면 아마 그 쉘 코드처럼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드들을 제가 미리 다 복사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필요한 코드만 좀 복사를 했습니다. 여기 아래로 보시면 여기서 추출한 코드가 네, C645FC63 여기를 보시면 제가 네 C645FC63 여기 똑같게 C645FC63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매치가 되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move ex 이 코드는 이제 win exc 함수 주소고 이건 프로그램 실행 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이게 윈도우 운영체제마다 다르고 그 환경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드 코딩을 하시려면 win xc 함수하고 x 프로세스 함수의 주소를 이런 식으로 디버거로 찾으셔야 합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풀 쉘 코드고요. 그리고 이 쉘 코드를 배열 형태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함수 포인터 형태로 이걸 활용을 하고 여기서 그래서 이걸 전역 변수잖아요. 전역 변수는 이제 힙에다가 저장이 되는데 원래 윈도우 10에서는 힙에서는 코드가 실행될 수 없습니다. DEP라는 그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영역에서 실행되는 것을 막는 옵션입니다. 여기 컴파일러 보시면 프로젝트 속성에서 링커 들어가시고 모든 옵션에서
DEP라는 것이 있습니다. DEP 실행 방지를 아니오라고 해야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제 디버거를 닫고 CMD가 정상적으로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쉘 코드가 결국에는 그 저희가 이제 빌드를 해서 이제 기계 코드로 떨어지잖아요. 그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 쉘 코드이고 쉘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실행할 수도 있다. 다음 실습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사실 이 쉘 코드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 쉘 코드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이 두 개 함수 주소겠죠. 윈도우 10에서는 저희가 이제 환경이 윈도우 10 U14비트인데 매번 바뀌어. 이게 매번 바뀐다. 매번 바뀌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취약점 분석 같은 걸 취약점 분석을 하고 익스플로이트 뭐 요즘 버그바운트가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하려면 저희가 이제 범용적으로 실행이 돼야 하잖아요. 범용적으로 실행이 돼야 하는데 이 주소가 매번 바뀌어요. 저희가 이제 이 주소를 좀 막말로 하드 코딩을 했잖아요. 주소가 만약에 운영체제마다 바뀐다. 그러면 뭐 소용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EP. 이제 당연히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공격하려면 당연히 그 보안을 신경을 쓴다면 DEP 옵션을 끌 리가 없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은 기본적으로 DEP 옵션이 켜 있는데 굳이 그 의도적으로 끌 필요가 없겠죠. 이 경우에 이제 쉘코드를 성공적으로 박았다 해도 이거를 실행하기가 DEP를 우회를 하던가 그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쉘코드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고요. 일단은 오늘 강의는 어쨌든 쉘코드라는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쉘코드를 좀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이 코드들을 이런 코드들 있잖아요. 이 코드들을 그냥 여기다 박아서 실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계어 코드들을. 그것이 이제 쉘코드의 개념이었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쉘코드를 좀 더 범용성 있고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